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 상반기 포항 영일만항의 물동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36%나 줄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측하지 못한 대외 변수 탓에 북방 항로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영일만항이 중고자동차 수출을 통해 돌파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영일만항은 일본 마츠다 자동차의 러시아 수출 중간 기지 역할을 하며 재미를 봤습니다. 일본 자동차를 들여와 포항에서 분해한 뒤 다시 컨테이너에 싣고 반제품 형태로 러시아에 수출해 관세를 절약하는 방식인데 이 물량이 영일만항 전체 물동량의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일본이 대러시아 자동차 수출을 중단시키며 비상이 걸렸는데 이 빈자리를 중고차 수출을 통해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영일만항을 통해 수출 예정인 중고 자동차는 연간 2만 대 정도, 컨테이너 만여 대 분량으로 영일만항 전체 물동량의 약 10%에 해당됩니다. 배후 3단의 풍부한 입지적인 조건과 터미널 항만의 풍부한 선석이 저희들의 전략적 중심이 되었습니다. 물동량 증가 외에 다른 소득도 있습니다. 포항이 중고차 수출 거점이 되면 항만을 중심으로 신규 일자리가 늘고 지역의 자동차 수리 및 부품 산업도 사업 영역 확장이 기대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중고차 업체들도 수출의 길이 열리고 또 전국 중고차 물동량이 우리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고차 해외 수출 물량은 47만 대. 경북도와 포항시는 충분히 시장 확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중고차 수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은 어제 열린 경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포항 연구중심형 의대 설립과 영일만대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포항 연구중심형 의대 설립과 영일만대교 대책과 관련해서 경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포항의 경우 응급의료시설 접근거리가 서울보다 7배나 더 먼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열악한 경북 의료 서비스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도를 넘은 갑질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19개 협력사 임원의 임기와 연봉에 일일이 개입하고 자사 직원을 임원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공정위는 협력사의 경영을 마음대로 주무른 포스코 케미칼에 수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지난 2019년 하청업체인 세강산업에 보낸 계약 종료 통보서입니다. 원하청 관계로 24년이나 함께 일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겁니다. 세강산업은 포스코 케미칼 고위직 3명이 인사청탁을 거듭했는데 이를 거절한 것이 계약 종료의 원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재임 기간에 사실 황당한 인사청탁을 수차례 받았죠. 그게 임원 담당 임원한테도 받았고 노동조합 위원장한테도 받았고. 인사에 개입하는 포스코 케미칼 고위 관계자의 협박성 발언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아니 왜 밑에 임원 내보내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안 내보냈어요? 사장님 정말 다 읽고 나가실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 케미칼의 갑질 행위를 조사한 결과 2019년부터 세강산업을 포함해 19개 협력사에 명백한 경영 간섭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포스코 케미칼은 자사 직원을 하청업체 임원으로 부임하도록 하고 하청업체 임원 교체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협력사 경영 관리 기준으로 인사와 자본, 지분에도 간섭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하청업체 임직원의 임기를 4년 기준으로 하되 2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고 임원 연봉도 사장 1억 9천만 원, 전무 1억 4천7백만 원 등으로 명시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했습니다. 아예 임기도 그냥 5년을 임의적으로 정해놓고 무조건 저를 내쫓으려는 그런 정황이 있었거든.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 케미칼에 과징금 5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공정거래위 처분 내용에 대해 개선 및 대응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내년도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사업 공모에 선정돼 1억 원 사업비를 받게 됐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경주시는 내년부터 생산자 조직화와 로컬 푸드 인증 시스템 구축,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 조례 제정 등 종합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다문화 결혼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날아간 이동이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전국에서도 경북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다문화 결혼이 줄면서 다문화 가정 출생아 수도 자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2017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던 다문화 결혼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6,000여 건으로 감소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하락해 13,900여 건으로 최저치 기록이 1년 만에 다시 경신됐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경북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북은 다문화 결혼이 33.9%나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국제 이동이 감소하면서 다문화 혼인이 급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이 감소하면서 경북의 다문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출생아도 15.5%, 139명 감소했습니다.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6.3%, 경북은 전국 평균 5.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의 다문화 학생은 12,544명, 초등학생이 가장 많고 중등, 고등, 유치원의 순입니다. 한편 다문화 혼인 배우자의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고 베트남, 태국 등의 순입니다. 또 남편이 10살 이상 많은 경우는 24.8%로 전년보다 9.4%포인트 감소했고 이혼한 다문화 가정의 평균 결혼 생활 기간은 9.4년으로 전년 대비 6개월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김장 재료 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대형마트는 12.7%, 전통시장은 1.4%나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물가협회의 조사 결과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은 전통시장 평균 36만 450원, 대형마트는 47만 3,090원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전 계약 재배에 따른 물량 확보와 유통시설 확충 등으로 배추는 대형마트의 가격 경쟁력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천일염과 미나리, 고춧가루, 깐마늘 등은 전통시장이 20%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가 병원에서 혼자 넘어져 다친 뒤 올해 초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환자 유족들은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방치해 사고로 숨지게 했다며 병원 측에 책임을 묻고 있지만 병원 측은 의료행위에 따른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병원마다 요양보호 업무를 외주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병원을 믿고 환자를 맡기는 보호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병원 CCTV 화면입니다. 환자가 비틀거리면서 병실 복도를 걸어갑니다. 병실 문을 짚는 듯 하더니 곧장 병실 안쪽으로 쓰러집니다. 잠시 뒤 간호사들이 나타나서 환자를 보살핍니다. 이 환자는 상급병원을 거쳐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넉 달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유족들은 환자가 교통사고 이후 주의력과 의식,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선망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뇌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고 거동까지 불편한 환자가 병원에서 일어난 사고로 숨졌는데도 병원 측은 책임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한다며 하소연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그 원인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뇌를 다치셔가지고 분명히 병원에 진단서도 있고 그 병원 자체에서 쓰러지셨는데도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지금 법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병원 측은 의료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의료상의 문제는 없었으며 숨진 환자의 경우 1인 간병이 필요한데도 병원이 다인 간병 시스템인 걸 알고 입원한 것이어서 병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환자가 병원 안에서 다쳤다고 해도 다친 원인이 직접적인 의료 행위가 아닌 입원 환자 관리 때문일 경우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 관리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외주화하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고용을 하게 되면 대부분 사대보험을 다 넣어주고 이제 정식 근로자로 채용을 해야 되고요. 외주를 주게 되면 이제 그건 외주업체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 병원에서 외주를 주는 이유는 책임 소재를 회피하기 위해서죠. 보호자들은 병원, 요양시설을 믿고 환자를 맡기지만 사고가 날 경우 병원과 지리한 책임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보호자와 병원이 책임 소재를 다투는 소모적인 공방이 되풀이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영덕군은 국민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를 위해 영덕군 주민 배심원제를 운영합니다. 주민 배심원은 만 19세 이상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35명을 무작위 추첨과 전화 면접을 통해 선발했고 민선 8기 공약의 적정성과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정책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 심의합니다. 주민 배심원제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해 실시되는데 영덕군은 민선 6기와 7기 전국 지자체 공약 이행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어제가 절기상 입동이었습니다. 벌써 겨울인가 하실 텐데요. 농촌 들녘에서는 이미 월동 준비가 한창입니다. 특히 묘목은 겨울에 얼어 죽지 않도록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합니다. 겨울나기 준비로 분주한 묘목 농가를 서성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최대 묘목 생산지인 경북 경산의 들녘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2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감나무 묘목을 저온 저장고로 옮기기 위해 비닐을 걷어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감이 월동이 어떤 해는 되긴 되는데 거의 대부분 잘 안 되니까 이제 다 굴출을 해서 이제 저온 저장고로 다 들어가는 거죠. 인근의 또 다른 들녘에서는 밭에서 월동하기 힘든 석류와 무화과 묘목을 캐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중장비로 묘목을 캐내 흙을 털어내면 10여 명이 달라붙어 정리합니다. 튼실한 묘목은 내년에 묘목으로 다시 키우기 위해 가지를 잘라 놓습니다. 올해 봄 생육기에 극심한 가뭄과 함께 이른 더위, 큰 일교차까지 기승을 부리는 등 우여곡절의 연속이었기에 월동 준비에 더욱 정성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극히 너무 가물어서 저희가 분사호스도 갖다 놓고 이제 물을 대기 시작했는데 근데 여기도 물이 너무 모자라더라고요. 관정이 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랑에 있는 물을 다 많은 농가들이 쓰다 보니까 물이 부족해가지고 물 대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온 저장고가 아닌 야외에서 겨울을 나는 사과 묘목에는 막바지 물주기가 한창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오히려 동해를 입기 쉬운 만큼 본격적인 겨울이 앞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지상부는 겨울이 되면 휴면을 하지만 지하부는 뿌리가 이제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분을 공급해 줄수록 나무가 겨울을 나기가 더 쉽습니다. 겨우내 건강하고 튼튼한 우량 묘목으로 자라기 위한 농민들의 손길이 더욱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겪은 울진군이 이달부터 산불 감시원 등 200여 명을 집중 투입해 산불 예방 감시 활동을 펼칩니다. 또 울진군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도 4개 팀 50여 명으로 구성해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를 위해 즉시 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울진군은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자와 논 밭두렁 소각 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하고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활성화해 경각심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이달 말까지 겨울철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상습 결빙도로와 가스시설, 대형 공사장, 복지시설 등 40곳입니다. 경주시는 안전관리 자문단과 시민감사관과 함께 안전관리 계획과 현장 실태 등을 점검해 현장 조치하거나 보수 보강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어제 시청에서 디자인으로 도시를 바꾼다를 주제로 5개 광고물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진구 한동대 교수는 국내외 조형물과 도시간판 개선 사례를 소개했으며 이경아 동서울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5개 광고 특화 사례에 대해 발표합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판 개선 사업이 나아갈 방향과 불법 광고물 근절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겨울철 별미 과메기가 본격 출하됨에 따라 포항시는 과메기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나섰습니다. 집중 점검 대상은 식품 취급 기준 준수 여부와 원료의 위생적인 관리, 종사자 개인 위생 상태 등입니다. 포항시는 내년 2월까지 생산업체를 돌며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수거 검사를 수시로 시행해 과메기 위생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탑동과 보문정수장 비상 공급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내년도 지방전환 사업으로 선정돼 경주시는 국도비 등 120억 원을 들여 탑동과 보문 보조 취수장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비상 공급망이 구축되면 도심과 내남면 8만 5천여 명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전 포항시 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8일 지역구 유권자에게 금품 2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선관위는 유권자의 신고를 받고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지난 9월 자진 사임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